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이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 씨는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다리를 절며 법정에 들어섰는데요. 김 씨 변호인은 혐의에 관한 입장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는데 공범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뺑소니 혐의 등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첫 공판이 사고 2달 만에 열렸습니다. 사고 직후 김 씨의 범행을 숨기려는 데 관여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도 함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다소 수척해진 모습의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다리를 절며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재판 전부터 긴 줄을 잃었던 팬들 중 15명이 방청객으로 법정에 들어갔고 김 씨를 보자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인데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 3명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씨의 첫 재판은 약 15분 만에 마무리됐고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로 예정됐습니다. 김 씨가 기소된 후 재판부에는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110여 건이 제출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매니저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수를 시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줄곧 부인하던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기도 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역추산 계산만으로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붙잡힌 20대 남성이 검거 58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로써 공범 3명 중 2명의 신병이 확보됐는데요. 경찰은 도주 중인 마지막 공범 1명을 쫓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태국의 유명 관광지인 파타야에서 벌어진 일명 드럼통 살인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인 20대 A씨입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한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지난 5월 14일 붙잡혔습니다. 검거 58일 만에 국내로 송환된 A씨는 경남경찰청으로 압송돼 집중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발생 지역은 태국, 검거된 곳은 캄보디아였던 만큼 송환을 위해선 국가 간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태국, 캄보디아 당국과 논의를 이어간 끝에 피의자 강제 추방 형식으로 A씨를 빠르게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북 정읍에서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B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은 거 아니에요. 본인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본인 뭐 했습니까? A씨 송환이 이뤄지면서 B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아직 도피 중인 마지막 공범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검거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수도권 도심 아파트에서 발견된 화분 속 식물의 정체, 바로 대마입니다. 아파트와 창고를 빌려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까지 한 해외 유학파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건데요. 이들은 대마를 빨리 키우려고 해외에서 특수 장비까지 들여왔습니다. 한우기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창고, 노란 LED 조명 아래로 화분들이 빼곡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선풍기를 동원해 잎을 말립니다. 화분의 정체는 다름 아닌 마약류 식물 대마.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해외 유학파 출신인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도심 아파트나 컨테이너 창고 6곳을 빌려 몰래 대마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마를 기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고강도 LED 조명기구와 제습기 등 전문 장비까지 들여왔습니다. 창고는 식자재 마트로 위장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만든 대마잎은 서울 등 수도권 내 마약 구매자들에게 1g당 15만 원에 팔렸습니다. 압수된 대마만 시가 18억 원 상당으로 2만 4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로부터 대마를 산 구매자와 판매책 등 9명 역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연결된 중간 판매책 등 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뒤 해외로 도주한 재배기술자 2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시속 180km로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벌였는데요. 분실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의 카드로 편의점에서 결제를 시도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하얀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횡단보도 앞에 멈춰섭니다. 잠시 후 운전자와 동승자는 주변에 볼 일이 있는지 차량에서 내려 길을 건넙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며 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하얀 모자를 쓴 남성. 주위를 둘러보더니 정차돼 있던 승용차의 태연이 올라타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차를 훔친 남성은 인근 편의점에서 차량에 있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카드 사용 장소 인근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에 나섭니다. 수차례 정차 명령에도 경찰을 비웃듯 좌우로 비틀거리며 도주를 이어가다 신호 위반에 역주행까지 하더니 시속 180km로 속도를 높이며 달아납니다. 위험천만한 질주는 10분간 계속됐습니다. 협조 요청을 받은 주변 순찰차들이 포위한 뒤에서야 도난 차량은 멈춰섰습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켜놓고 카페로 갔는데요. 그 사이에 절도범이 차량이 시동이 켜 있는 걸 보고 운전해서 도주한 신고가 들어왔고요. 쫓아가는 경찰관이 180 정도 됐고 그렇게 해서 도주한 상황입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생활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차량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고 금품을 가져갈 목적으로 차량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 A씨를 절도와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노출돼 소속사 측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스태프에게 연기를 내뿜는 모습에 갑질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연예인들의 논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입에 검은 물체를 무는 블랙핑크 멤버 제니. 곧이어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논란 하루 만에 소속사 OA 엔터테인먼트는 실내 흡연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대중이 논란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제니의 화장을 담당하던 스태프들이 정면에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연예인 갑질 아니냐는 건데 일부 인기 연예인들의 이런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그룹 레드벨벳의 인기 멤버 아이린은 2020년 스타일리스트의 폭로로 갑질이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는 피해자에게 결국 아이린은 경솔한 언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아이린의 활동 복귀 후로도 팬들의 악플 공격을 받았습니다. 옛 연인 가스라이팅 논란을 시작으로 스태프에 대한 각종 갑질 논란이 잇따랐던 배우 서예진은 최근 새 소속사를 찾고 복귀를 엿보고 있습니다. 갑질 여부와 상관없이 논쟁이 될 수 있는, 논란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평소에 좀 자제를 하는 것 필요하지만 좀 더 매니지먼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팬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오히려 약영향이 있을 바라보는 눈이 많은 삶도 곤욕일 수 있지만 대중의 사랑 없이는 반짝일 수 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